자, 7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을 할 텐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셀렉트문을 처음 공부하시는, 쿼리문을 처음 공부하시는 독자라면은 특히 조인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인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달았어요. 근데 조인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묶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인이니까 둘을 묶는다는 얘기죠. 그게 조인 구문입니다. 자, 조인을 구문을 이해를 하려면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테이블을 여러 개의 분리로 저장해요. 분리해서 저장해요. 우리 이걸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그러니까 6-10이에요. 페이지는 201페이지네요. 제가 접어놨죠, 여러분? 중요한 자주 봐야 될 그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왼쪽은 회원 테이블, 오른쪽은 구매 테이블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원 정보는 어디만 있어요? 회원 테이블에만 있고 구매 정보는 구매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가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얘가 1이고 구매 테이블의 정보는 아이디가 하나예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온다 했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 이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한 명이죠? 이승기는 한 명인데, 이승기가 몇 개를 사요? 물건을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래서 1대 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테이블을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모델링에서 이 분할하는 것 같이 했던 거 기억나죠? L자형 테이블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렇듯이 테이블을 분할해야만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우리 회원 테이블, 구매 테이블 말고 일반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원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원 테이블 그리고 회사원이 급여 받죠. 그러면 급여 테이블. 자, 회사원은 한 명이죠. 한 명당 하나고 급여는 여러 번 받죠. 그러니까 여러 번 쭉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학생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학생 테이블 있으면 학생은 하나 맞죠? 그래서 학생의 뭐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근데 학생이 학점을 받는 건 한 과목이에요, 여러 과목이에요. 여러 과목이죠? 그리고 학생과 무슨 학점 테이블. 이런 것처럼 1대 다의 관계, PK, FK 관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결과를 한꺼번에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조인입니다. 조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조인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303페이지 말씀드린 304페이지 보면 이제 이너 조인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조인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조인 하면은 이너 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내부 조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너 조인은 간단히 볼까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조인하는 거죠. 그러면 셀렉트하고 프롬하고 첫 번째 테이블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너 조인하고 두 번째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중요한 게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어떻게 조인할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on하고 조인될 조건이 나오는 게 이너 조인이고 필요하다면 웨어 구문으로 검색 조건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구매 테이블에서 JYP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물건을 발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볼까요? 다시 보면 구매 테이블에서 제가요, 이 3번 요거 할게요. 요 JYP 요 사람의 물건을 배송하고 싶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모니터네요. 그럼 모니터를 창고에서 꺼내와요. 꺼내와서 몇 개 샀어요? 하나 샀네요. 꺼내와서 포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하려면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하죠. 여기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왜 없죠? 그 내용, 회원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회원 테이블에 있죠. 그러니까 이 JYP를 손으로 잡았어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얘를 쭉 끌어서 요걸 타고 PK, FK가 관계 있는 PK를 가서 쭉 가면 여기 JYP가 있나요? 있죠. 그러면 이 JYP인 걸 보장할 수가 있어요. 왜죠? 이게 PK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 있네요. 조용필이고 경기 달고 전화번호 찾았죠? 이 내용을 어디다가 포장 박스에 적어서 배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건을 꺼내서 포장하고 그 주소까지 쓰기 위해서는 두 개 테이블을 어떻게 했죠? 조인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 얘기죠. 쿼리문을 만들면 셀렉트하고 from by table 아까 구매 테이블에서 뭐 별표해도 되고 뭐 필요한 열만 뽑아도 되지만 전부 다 뽑을게요. 뽑아서 했는데 이제 조인을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유저 테이블과 조인해서 근데 조인하는 조건이 바이 테이블, 구매 테이블의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요 아이디와 요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면 다 조인되니까 우리가 외하고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JYP인 거죠. JYP인 것만 조인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 요 JYP 외어 조건이 JYP잖아요. 이걸 잡아서 어디요? 여기 쭉 가서 여기서 쭉 뒤지는 거예요. 쭉 뒤져서 이 중에 JYP 있죠? 그러면 요 행과 요 행을 결합하는 게 이게 조이라는 이 구문이에요. 가장 기본 구문인데 이 구문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꼭 요 구문 아예 통째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쭉 해서 방금 말씀드린 구매 테이블 내용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뭐죠? 회원 테이블의 내용이 쭉 같이 조인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where by table user ID JYP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빼고 요 위에 내용만 쿼리를 날리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조인이 되는 거죠. KBS도 찾아서 조인되고 KBS 찾아 조인되고 JYP 찾아서 조인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조인하면 이렇게 전부 내용이 조인이 된다. 뭐 필요하다면 전체 물품을 배송을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열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뭐만 볼 거냐면 아이디, 이름, 제품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것만 할게요.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아이디 그리고 이름 그러니까 물품명이죠. 이것만 뽑고 이제 배송할 이 아이디와 이름 뭐 이런 거 이름 그리고 지역 전화번호 이것만 뽑을게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문을 이렇게 하면 되죠.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름 제품명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뽑고 from by table하고 inner join하지 유저 테이블 테이블이 같은 거. 그런데 오류가 나네요. 아, 왜 오류가 나냐면요. 아, 이거 당연히 실행하면 오류 나요. 이 유저 아이디가요. 두 개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바이 테이블도 이게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고 구매 테이블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이 테이블 유저 아이디고 회원 테이블도 유저 아이디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란 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저 아이디 열이 어느 테이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저 아이디는 어느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다. 이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지금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by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by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다. 얘네는 왜 네임은 어딨죠? 유저 테이블이니까 유저 TBL의 네임. 얘는 역시 by TBL의 프로드 네임. 얘는 유저 테이블의 주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왜 안 붙여도 되냐면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테이블 합쳐도 네임은 한 군데밖에 없고 얘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안 붙여도 되고 얘는 두 군데 다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on에서도 이렇게 써있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 거 이렇게 조율을 하면 결과가 잘 조회가 되죠. 이렇게 결과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애들도 사실 가능하면 얘들도 다 지정을 해주는 게 명확하겠죠. 그래서 붙이려면은 이렇게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유저 테이블의 네임, 바이 테이블의 프로드 네임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문제가 이게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너무 코드가 길어졌죠. 그래서 알리아스 방식을 써요. 제일 많이 쓴 게. 자, 바이 테이블하고 띄고 B라고 쓰면요. 바이 테이블 글자 대신에 이제 B라고 쓰면 돼요. B. 뭐. 유저 테이블 띄고 U라고 쓰면 U. 뭐 이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위에랑 이거는 동일한 구문인데 밑에가 훨씬 깔끔해졌죠.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이 이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형식 알리아스까지 사용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코드도 간결해지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 아까 JYP에 대해서 하려면 역시 웨어 구문까지 붙이면 가장 깔끔한 구문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한 게 우리가 뭐죠? 이너 조인이죠. 지금 한 거는 이제 기준 테이블이 뭐냐면은 구매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고 싶어요. 회원 테이블을 기준으로 JYP가 뭘 샀는지 보고 싶다. 물론 이럴 수 있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볼게요. 회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뒤에 이너 조인을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뭐 회원 테이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사실 이거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건데 일단 기준 테이블을 앞에 쓰면 사실 결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것도 u.user.id 회원 테이블 기준이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얘기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전체 회원이 구매한 목록을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이제 중요한이고요. 전체 회원이 구매한 목록. 그럼 어떠냐? 여기서 웨어 조건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빼고 조회를 하면은 이제 웨어 조건 없이 셀렉트하고 유저 테이블 기준으로 전체 회원이죠. 기준에서 이너 조인 바이 테이블에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쭉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출력이 됐는데 구매 테이블 목록이 이제 12건이었거든요. 12건이 잘 됐는데 문제가 제가 아까 전체 회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는 구매한 회원에 대한 목록만 나온 거죠. 전체 회원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 회원은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승기, 김경호 이 친구들은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구매 안 했으니까 안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원하는 건 전체 회원이니까 이 산 사람도 나오지만 안 산 사람은 산 거 없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이너 조인은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조인이 되는 거고 아우터 조인은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조인이 안 돼도 한쪽에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조인이 되는 게 아우터 조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아우터 조인을 뭐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지금처럼 가끔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이 더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조인은 대부분은 이너 조인을 사용해요. 그렇지만 방금처럼 뭐 없는 회원,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은 회원까지 꼭 보고 싶다. 한쪽에만 있어도 보고 싶다. 결합이 안 돼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우터 조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우터 조인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이너 조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싶냐면 쇼핑몰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한 기록이 있는 우수회원에게 감사 안내문을 발송하자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디스팅트는 보이죠? 이렇게 시도하시면 어때요? 셀렉트 디스팅트 하면은 이너 조인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너 조인은 뭐가 돼요? 구매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예, 구매한 사람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조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디스팅트 하니까 뭐예요? 요 한 개만 나오죠? 합쳐지니까. 그러면 요 회원들이 바로 우리가 구매한 회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만 이 주소가, 그러니까 주소가 뭐 길게 있다 치면 그 감사의 안내장, 감사의 서한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너 조인 활용하는 방법이 양쪽에 다 있는 데이터만 골라낼 수 있고 디스팅트 문을 쓰면은 한 건씩만 딱 나오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그리스문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3개 테이블 조인하는 거고요. 그거를 매니 투 매니,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관계가 3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예요. 자, 요 일부러 만들었긴 했지만 요 얘가 비슷하게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먼저 학생 테이블 먼저 볼게요. 학생 테이블에 학생의 이름을 PK로 잡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복잡해서 그냥 간단히 줄이려고. 자, 학생 이름이 학생과 학생이 사는 지역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있고 지역 있고 이게 학생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학생이 가입할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 이름, 동아리 방 번호. 이렇게 해서 동아리가 4개 있고 별도죠. 별도 있는데 이 학생이 어디요?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동아리에 한 군데 가입해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학생 한 명이 이 동아리 여러 군데 가입하고 또 하나 이 동아리 안에 한 군데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들어오죠. 그러니까 학생도 여러 개 일대 다가 되고 이 동아리 하나도 학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다대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 투 매니 관계인데 이 매니 투 매니 관계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맺을 수가 없고 중간에 이제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 동아리 테이블이라고 이런 테이블이 있고 이제 보세요. 1년 번호를 쭉 써놓고요. 이걸 PK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테이블과 이게 포린키에 연결이 되는 거죠. PK, FK 관계가. 이해되나요? 왜냐면 김범수가 여기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1대 다 관계. 또 하나 김범수가 바둑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역시 바둑 하나가 1대 다 관계. 왜? 바둑이 여러 개 할 수 있고 좀 축구도 여러 개 이렇게 되죠? 역시 얘가 1대 다 관계. 이해되셨나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학생 테이블과 동아리 테이블이 1대 다 되는 학생 동아리 테이블이 중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다대다 관계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세 개 테이블을 직접 구현해 볼까요? 이번에는 직접 제가 쿼리문을 실행하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죠. 자, 새 쿼리 창 열고 실습을 진행할게요. 자, 먼저 방금 봤던 이 그림 있죠? 그림 여러분 보면 다 돼요. 7-41 요 그림에 테이블을 만들고요. 세 개 테이블 만들어야죠.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해 놓을게요. 자, 그러기 위해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는 쿼리문을 제가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저는 테이블 방금 학생 테이블 만들고 동아리 테이블, 클럽 테이블 만들고 학생 동아리 테이블 하는데 아까 그림대로 레퍼런트 기억나시죠? 포린키, PK, FK 관계를 아까 그 그림 7-41 그대로 구현을 할게요. 자, 실행해서 테이블 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를 입력해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 아까 5명이었죠? 5명 입력하고 동아리 4개였죠? 수영, 바둑, 축구, 봉사 4개 입력하고 그리고 학생 동아리 테이블 있죠? 얘네를 입력할까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 맞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김범수는 바둑과 축구 들어갔고 축구에는 3명 있네요. 김범수, 조용필, 은존이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대다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 자, 이제 조인을 해볼게요. 3개를 조인할 텐데요. 학생 테이블, 동아리 테이블, 학생 동아리 테이블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너 조인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학생 이름 나오고요. 학생 주소, 클럽 네임, 동아리 이름, 동아리 방번호까지. 일단 실행해볼게요. 실행해서 결과를 볼게요. 이러면 학생이 어디 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어디에 가입했는지 나오죠. 그리고 이 회원 가입한 동아리 방번호까지. 그럼 이 학생이 또 가입할 수 있죠. 또 가입한 동아리 방번호. 이렇게 전체가 다 출력되려면 이렇게 이너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너 조인이 2번 나왔죠. 이너 조인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칸을 자, 이렇게 맞추면 이너 조인을 2번 나왔는데 요게 이너 조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그림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셀렉트 요거는 뭐 열일이니까 뭐요? from하고 먼저 이제 요게 조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스튜던트 클럽 TBL과 클럽 TBL이 먼저 조인이 되고 나서 요거 나서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이 네모 있죠? 얘네고 또 따로 조인되고 이 S 학생 테이블과 학생 클럽 테이블 조인되고 학생 클럽 테이블과 클럽 테이블 이렇게 조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계속 보죠. 자, 이렇게 조인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학생을 기준으로 했죠. 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디 가입되고 이랬지만 이번에는 동아리를 기준으로 이 동아리에 가입된 학생이 누구고 지역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요. 개념을 이제 우선순위를 동아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아리 기준으로 나오고 이 동아리에 가입된 사람들 목록이 반대로 이렇게 출력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섞여서 그렇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대다 관계죠. 다대다 관계 3개의 테이블이 조인되는 것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터 조인 살펴보죠. 교재는 몇 페이지죠? 314페이지입니다. 자, 외부 조인인데요. 아우터 조인은 아까 우리 잠깐 설명했듯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은 애들도 나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형식 볼까요? 형식은 셀렉트 프롬하고 이너 조인이나 아우터 조인인데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요 왼쪽은 다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없어도 다 나와라. 라이트는 오른쪽은 없어도 다 나와라 이런 뜻이죠. 풀은 양쪽 다 없어도 다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 아까 한 것대로 전체 회원의 구매 기록을 보자 이렇게 하는데 단 구매 기록이 없는 회원도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 이너 조인은 구매 기록이 없으면 회원이 안 나왔죠. 조인이 안 되면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쿼리문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이너 조인을 그냥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 있죠. 유저 테이블은 다 나와야 돼요. 이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그러면은 아이디가 쭉 나오고 이 중에 보시면요. 임재범 같은 건 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프로덕님이 널로 나오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승기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널로 나오고 윤종신도 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때요? 왼쪽에 아까는 안 나왔잖아요. YJ, 윤종신, 이승기, 임재범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왼쪽 테이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것들도 다 출력이 됐습니다. 없으면 널은 안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자, 라이트 아웃 조인을 바꾸면 돼요. 라이트 아웃 조인 하면 위치만 바꾸면 되죠. 유저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바이 테이블을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너 조인에서는 아까 우리 뭘 확인했냐면요. 구매한 기록이 있는 회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발송했죠. 반대로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유령 회원이라고 부르죠. 유령 회원의 목록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죠? 지금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아까 하고 뭐죠? 프로드 네임 이즈 널 뭐죠? 여기 보니까 프로덕트 네임이 널인 것은 구매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만 뽑자. 그러면은 아까 하나 5명이 나오네요. 이 5명은 프로드 네임이 널이니까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유령 회원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네요, 조인도. 자, 이번엔 풀 아우터 조인은요, 양쪽 다예요. 양쪽 다 조인이 되는 건데, 풀 아우터 조인은 우리가 3개의 테이블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직접 SSM에서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이 책을 보고 그냥 같이 설명하죠. 결과도 화면에 있으니까. 자, 316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레프트, 라이트, 풀 아우터 조인을 아까 3개 테이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죠. 자, 먼저 레프트 아우터 조인 볼까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은 동아리에 가입되지도 않은 학생도 출력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너 조인 아까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 레프트가 이거죠? 학생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주의하시면 성시경 이 친구는 동아리에 가입이 안 됐네요. 그러면 클럽 네임이 널 나오죠? 그럼 당연히 동아리 가입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동아리는 모두 나오고요. 동아리는 모두 나오고 가입 학생이 하나도 없는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레프트지만 여기서 라이트 아우트 조인으로 이 클럽 이름 있죠? 클럽은 라이트 아우트 조인. 이거는 다 나와라. 오른쪽 거니까. 이렇게 조인을 하시면 저 클럽은 다 나오고 동아리는 다 나오는데 이 수영 동아리는 가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오게끔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럼 풀 아우터 조인 감 오네요. 뭐 같아요? 동아리 가입한 적이 없는 학생도 다 나오고 동아리도 다 나오고 그럼 풀 아우터 조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때요? 수영 동아리는 사람이 하나 없지만 나왔고 어때요? 성시경도 가입한 적이 없지만 나와서 이렇게 풀 아우터 조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아우터 조인은 상당히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까 레프트 풀은 사실 잘 안 쓰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또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만 잘 기억하시고 핵심이 이거예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면 왼쪽 테이블은 다 나와야 돼요. 없어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조인은 잘 사용하진 않은데요. 한쪽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을 모두 조인시켜요.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인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승기 이 한행을 여기 다 조인시켜요. 이거 왜 말도 안 되죠? 이승기가 아닌데 조인을 시켜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냥 샘플 데이터. 지금 얘가 몇 건이에요? 10건, 12건이죠? 그럼 두 개를 크로스 조인 해버리면은 120건이
되는 거죠. 결과가. 이럴 때 크로스 조인하고 크로스 조인은 이제 카치 연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를 날리면은 이제 두 개 크로스 조인하면은 대량의 샘플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 데이터죠. 그걸 만들 수가 있다. 간단히 하면은 크로스 조인 얘는 온 구문이 없어요. 크로스 조인을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 시키면 120개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조인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하는 게요. 어드벤처웍스 DB에 12만 건 있는 세일즈 오더 디테일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거랑 3만 건 있는 세일즈 오더 헤드 테이블 두 개를 크로스 조인 시키면은 약 36억 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성능 실험할 때 많이 쓰겠죠. 성능 몇백억 건, 몇십억 건이 있는 데다가 쿼리를 날려서 뭐 몇 초 만에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이제 실제로 셀렉트 인투문 기억나시죠? 셀렉트 인투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몇 건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카운트 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36억 건이라서요. 카운트로 하면 오버플로 나요. 2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인트형이니까. 그래서 빅 형식인 카운트 빅 이걸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개를 크로스 조인 시키면 이제 개수만 확인되죠. 약 38억 건 정도 나오네요. 38억 건 정도가 두 개를 곱한 거죠. 이렇게 되고 셀렉트 인투하고 테이블 좀 써주면 어떻게 되죠? 그 테이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셀렉트 진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셀렉트 별표 하고 인투 새로운 테이블 이름 하고 이거 써주시면은 그 테이블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진짜로 하면 아마 여러분 컴퓨터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셀프 조인 볼까요? 셀프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조인하는 거예요. 이게 셀프 조인인데 셀프 조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조직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 6장의 그림 6-55에서 조직도가 있었는데요.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그림을 다시 봐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사장 있고 각각 이사 있고 이런데 이제 요게 테이블 볼게요. 요 테이블 지금 테이블 하나잖아요. 테이블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장의 상관 이름이 없음이죠. 그리고 볼게요. 제가 우대리 볼게요. 우대리의 상관 이름 뭐죠? 이부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 알고 있죠. 지금 우대리의 부서는 재무부예요. 그런데 우대리의 상관의 부서를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우대리의 상관은 여기죠. 이부장이죠. 그럼 이부장이 어딨죠? 여기 또 직원이잖아요. 그럼 이부장의 부서는 재무부. 부서 하필이면 같네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부장이 또 상관을 알고 싶어요. 지금 테이블이 두 개 하나지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2열과 이 테이블의 2열, 직원 이름열과 상관 이름열 두 개가 조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개 테이블이지만 자기랑 조인이 돼요. 왜냐면 우대리의 상관의 상관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대리의 상관이 뭐죠? 이 상관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부장이 또 직원이잖아요. 그럼 이 직원 테이블 여기에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이 하나지만 자기와 자기가 조인돼야만 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셀프 조인입니다. 그래서 쿼리문은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셀프 조인은 테이블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EMP 테이블하고 A 주고요. 또 이너 조인하고 EMP 테이블 B 주면 돼요. 그러면 A, B가 사실 실제는 같은 테이블이지만 A.EMP와 B.EMP 그러면 부하 직원 이름과 상관 이름 그리고 부서가 나오죠. B.디폴트먼트 하면은 이게 뭐예요? 우대리의 상관의 부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처럼 한 개 테이블을 이렇게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조인을 하는 게 바로 셀프 조인입니다. 솔직히 자주 쓰이진 않아요. 자주 쓰이진 않고 지금 사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테이블 안에 직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속 상관이지만 동시에 직원이 되는 거. 그럴 때 셀프 조인을 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을 쉬워요. 이거는 유니온은 이 셀렉트 결과 있죠? 이 셀렉트 두 개의 결과를 유니온 올 하면 두 개를 합쳐서 쭉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게 유니온 올입니다.
간단하죠? 셀렉트 문장 또 셀렉트 문장 가운데 유니온 올 쓰면 되는데 유니온만 쓰면요 중복된 데이터가 혹시 있으면은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유니온 오라면 중복된 것도 그냥 다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흔하진 않은 경우죠. 그렇지만 종종 써야 되니까 두 개 쿼리의 결과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 때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오를 중간에 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학생 이름 주소와 클럽 이름, 클럽 그 동아리 방이죠. 동아리 방. 그거를 두 개를 유니온 올 시키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요. 두 개를 합칠 수도 있다. 유니온 올로. 주의점이 이거예요. 여기다 세미콜론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세미콜론은 여기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되셨죠? 자, 제외하는 거는 except문을 쓰면 돼요. except문을 쓰면은 제외가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죠? 셀렉트 하면은 모두 다 나오죠. 전화번호가 합친 게 모두 나오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 빼고 싶어요. 그럼 except하고 얘는 뭐죠? 이즈널, 모바일 원 이즈널 무슨 말이에요?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이죠. 이거는 빠져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만 출력이 되는 거죠. 반대도 돼요. 반대로 인터셉트 하면은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만 조회하고 싶으면 반대로 쓰시면 돼요. 인터셉트하고 이즈널 하면은 이것만 해당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널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진다. 이 중에서 이것만 뽑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만 뽑을 수도 있다. 지금 두 개 쿼리를 합치는 구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가끔 쓰이는 거니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니온이에요. 쓰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이번에는 SQL 프로그래밍, SQL 문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조금 쉬었다 하죠.